자, 피드백 가보자. 어떤 색으로 명암을 넣어야 하는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명암색 고르는 팁이 무엇일까요? 또 명부와 안부를 설정, 여기까지는 좋은데 안부를 설정하고 그 안부 안에서도 그림자가 생기고 더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색칠하고 나면 너무 어색해지고 눈에 튄다고 해야 하나요?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쌓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색으로 명암을 넣어야 하는지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밝음, 어두움, 결국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음과 어두움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빛이니까 사실 그림에 있어서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확실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빛이라는 건 결국에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감각도 감각인데 계산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로 애니메이션 셀체색 있죠. 그게 사실상 직사광을 한번 딱 받았을 때 또는 빛을 받았을 때 밝음과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 1단계의 그림 계산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그림이. 입체감도 한 톤만 쌓았을 뿐인데 확실하게 나오고, 적어도 빛 계산, 밝음과 어둠이 어느 정도로 질지 이런 거를 계산이 좀 명확하게 잘 되려면은 뭐가 토대로 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형태력이 마련이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력이 진짜 그러면 너무 완벽해야 되냐, 완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끔 그리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는 게 필요해요. 어영부영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부하고 확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형태력이라는 거는 이 말이 진짜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소모적인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연습이라는 건 결국에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적인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한번 대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하기 쉽고, 또 처음에 시도함에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접근하기가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형태력은 정말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서 똑같이 그려낸다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형태력은 눈으로 본 것을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내는 능력,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거는 짜잘짜잘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터득은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서도 얘네들이 결국에 소모적인 연습으로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대입하기에는 좋아요. 쉬워요. 밝고 어둡고를 대입하면 그림이 갑자기 입체적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벽이 딱 느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즐거움을 떠나서 더 잘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여기서 내가 뭘 해야지 퀄리티가 올라갈까에 대한 굴레에 빠져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나 슬럼프야. 이게 사실 슬럼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와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 아픈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내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겠지만서도 고통 조금 느끼고 갑자기 그림 또 퀄리티 높아지면은 또 재밌어져요. 또 재밌어져, 그림이. 너무 재밌어지고 여기서 더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린다는 건 결국에 그거를 계속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명암색 고르는 팁, 이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보신 것들을 그대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시거나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사진 보고서 참고해가지고 그리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서도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고서 참고를 하면은 되게 막 뭔가 양심에도 찔리고 막 그래가지고 참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그림을 보고서 좋은 포인트를 그래도 배워오는 거는 그분의 그림이 너무 이쁘고 그분의 그림을 동경하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이 아닌 존경심의 마음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깔아두시면서 그거를 배우고자 내 걸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배워오시려고 하면은 뭐 마음적으로 그렇게 크게 마음 아플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림을 보면서 그분들이 빛과 어둠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직관적으로 그림에다가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뽑아오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한번 베껴와요. 그렇게 쓰여진 빛들, 빛이 사용된 공식들이 일치하는 사진을 그 그림과 대입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다 그냥 하나하나 알아차리기보다는 좀 더 답안지를 가지고서 다른 답안지와
명확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은 여기서 좀 줄이고 이제 다시 또 실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감정 이입 같은 거, 몰입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려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보면서 떨어진다, 낙하라는 거는 마이너스적인 감정의 그 느낌을 좀 표현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슬프고 아련하고 그런 그림들을 나타내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 나름대로 만져볼게요. 고개도 좀 더 이렇게 숙여주겠습니다. 이게 뭔가 떨어지면은 뭔가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면 보고자 하는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숙이면서 떨어지고 있지만서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표현이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리도 그냥 안쪽 다리의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허벅지가 좀 더 마른 캐릭터다 보니까 좀 더 얄쌍하고 굴곡을 오묘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은 좀 이쁘게 보이려면은 좀 길쭉길쭉하게 그려보면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진짜 중요해요.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표정이란 진짜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거든요, 그림에. 저는 약간 가슴 아프고 아련한 느낌의 그 표정을 짓게끔 해주고 싶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더 시각적으로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도 이렇게 떨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 느낌을 사람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화려한 실루엣을 생각해서 좀 더 머리카락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머리카락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은 그 운동성이 느껴지게끔, 또 운동성에 있어서도 마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실루엣의 끝 처리를 되게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림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카락도 살짝 다리에다가 살짝 감는 듯한 연출도 해줄게요. 지금 보니까 너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힘이 쏠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치를 좀 다르게 구성을 좀 해볼게요. 공간감이 느껴지게끔 점점 뒤로 가는 연출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추락하는 느낌이 더 잘 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구름이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구름이 이 시선의 흐름을 거의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의 실루엣을 되게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캐릭터의 뒤에만 구름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공간감이 좀 덜하니까, 캐릭터를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카메라 바로 앞에도 구름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묘사를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근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런 구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서 참고하시는 건가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화려한 구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로 그냥 구름이라고 검색해도 가끔은 나오는데 되게 영상미가 좋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림의 구성도 그 구성인데 스피드감을 좀 그림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강렬한 인상과 좀 스피드감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구름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이라는 거는 앞만 밝아도 파란색 자체가 어두운 색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흰색에 가까운 구름과 같이 있으면은 상당한 대비차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보고서 흰색 구름이 쫙 껴져 있는 걸 보면은 맑아 보인다고 하는 게 대비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림 자체로도 또는 장면적으로도 되게 아름답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선명하고 대비 차이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도 무방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제 빛을 표현을 좀 해줘 봅시다. 지금 이게 그림 보내주신 분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것만 하나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어떤 거냐면 형태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많은 톤들을 지금 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톤 자체는 투톤이에요. 지금 어둠과 밝음만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입체감이 난다는 건 나 형태 때문인 거거든요. 호도다 마모루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요, 톤들이 원톤이에요. 그림자가 없죠. 근데 되게 입체적이지 않나요? 이게 형태력의 힘입니다. 페이트에서도 진짜 작화가 미친 화가 있었는데 톤이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엄청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화거든요. 이때가 진짜 작화가 미쳤었어요. 아, 이게 참 기깔나지 않나요? 이게 손 모양이라든지 이 얼굴에 보면은 톤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되게 입체적이죠. 심지어 그렇다고 선으로 덕지덕지 막 묘사가 된 것도 아니야. 최소한의 선을 써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형태들을 표현하니까 너무 멋있게 나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도 형태고 플러스로 연기를 확실하게 그림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랄지 표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그림들을 퍼포먼스 넘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더 드라마틱하고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더 사람들이 그림에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외곽선 정리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형태나 이런 완성도를 높임에 있어서 깔끔하게 언제나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흐려 보이는데 이건 대비의 문제인가요? 예, 정확합니다. 예, 대비를 올려주시면은 그림이 맑아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대비차를 좀 올려볼게요. 밝으면 밝게 하고 어두우면 더 어둡게 하고, 그러면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제가 보면은 캐릭터를 조금 어둡게 해준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구름이랑 명확하게 대비를 일으켜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구름도 똑같아요. 다른 거 그릴 때랑 빛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왼쪽에 그림자의 면이 더 많이 생길지 오른쪽에 많이 생길지는 각도,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태양은 언제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어둡다, 마치 상자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것처럼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의 그 몽글몽글한 모양들은 실루엣에서 구축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밝음과 어둠의 교차 지점에서 모양들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되게 미세한 변화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하면서 그리는 건가요? 보통 미세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약간 계산도 있지만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은 더 계산도 잘 되실 거고, 무엇보다도 많이 그려보시면은 이제 또 감각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해요. 아, 이렇게 그렸었었지, 이렇게 하면 좋은 느낌이 났었지, 아, 이렇게 하면 대비차가 확실히 나서 입체감이 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본인 몸에 쌓여요. 이란다. 하늘이 하늘색으로 그냥 원톤이잖아요. 좀 더 대비차를 명확하게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위에 쪽은 좀 더 어둡게, 퍼플 자체가 어두운 색이니까 이 구름의 어두운 색조랑 맞물리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반사광의 느낌도 내서 어둠 내부의 입체 묘사도 살짝 해줄 수가 있어요. 구름도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서도 저희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름들은 더 흐리게 보여지겠죠. 구름 자체로도 그냥 공간감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조에는 약간의 옐로우 난색조를 그림에다가 넣어줘서 명도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색상에 좀 다양함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옐로우는 톤 자체가 되게 밝은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밝은 쪽 밸류에다가 넣으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하늘에서 빛이 조금 내려 쬐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살짝 스프레드도 뿌려주고요. 낭만 있는 느낌도 내주기 위해서 렌즈 플레어도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눈물 자체에 반짝이 효과도 살짝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살짝 넣어줘서 좀 더 근경과 원경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